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지수 다시 한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쉽게도 2600포인트 선이 붕괴가 됐고요. 코스닥도 900포인트 선을 이탈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일어났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힌트를 얻어볼까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탑5 리스트 공개해 주시죠. 네,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현대모비스 그리고 네이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SK하이닉스 전일 시장 1.5%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12만 1,9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 낙폭도 꽤 깊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5%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56만 1,000원까지 내려앉았고요. 포스코퓨처엠도 8.64% 하락한 43만 9천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이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만 여기서 공매도까지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도 현재는 최대 수준으로 포스코홀딩스를 향한 주가 전망도 최근 들어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향해 투자 의견을 하향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글로벌 IB인 모건 스탠리는 포스코홀딩스의 기업 가치는 믿지만 낙관론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해석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 메리츠증권은 향후 10년간의 성장이 담보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주요 소재 공급을 과점할 계획이라며 목표 주가를 75만 원까지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의 주가 조정이 기업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2차 전지주들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다른 섹터로 지금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잠시 동안 관심 밖에 있고 나머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 수급이 분산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도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전거래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에서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처지면서 주가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를 하면서 1위 자리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점유율 40%로 2인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투톱을 비교할 때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선방하고 있다는 흐름까지도 포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일 시장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데 이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함께 1.52% 조정을 받았고요. 22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러브콜을 보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전일 시장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네이버가 4.92%로 5%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3만 4,5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네이버와 관련해선 특징주로 더 자세하게 뜯어서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안 그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살아나고 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호평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신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까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주들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었는데 이 수급이 분산되면서 인터넷 플랫폼주들 쪽으로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8조 4,695억 원으로 올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일 네이버가 지난해 동기보다 10.9%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2분기 실적 개선을 호평을 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서 이달에 발표가 되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가 되고 나서 반응이 나쁘지가 않다면 네이버의 주가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도 함께 모멘텀으로 살펴보셔야겠고요. 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뿐만 아니라 웹툰 사업이라든지 광고 그리고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결국에는 900포인트를 이탈을 했고 전일 시장에서는 2%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에코프로가 9.2%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일 시장에서는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서남, 에코프로 HN 그리고 유진 로봇이 있는데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 HN만이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6.5% 오른 11만 8천 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은 전일 시장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로봇주들 많이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유진 로봇이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겠고요. 이 두 가지 종목은 특징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남의 경우 14.85% 강세를 기록하면서 12,61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전일 시장의 특이점은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LK99가 초전도체냐 아니냐 이 진위 논란이 계속 일컬어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전일 시장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서남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전일 시장에서 주가가 14%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남뿐만 아니라 그동안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전일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보셔야겠고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는 한 달가량 조금 더 지켜봐달라라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유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시장 로봇주들 개별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일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 거래일에도 20% 넘게 올랐는데 전일 시장 5%대 강세를 다시 한번 기록해냈고요. 14만 1,0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또 유진 로봇이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29.84%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7,4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은 모두 다 협력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던 건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부의 국책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소방용 사족보행 로봇 2종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거였고요. 인명탐지와 화재 진압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데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국책과제의 사업비 전체 규모는 총 174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5%대 강세를 나타냈고 그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는데 그 로봇의 팔이 공개가 됐다는 점까지도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진 로봇 29% 넘게 올랐는데요. 유진 로봇은 LG U+와 함께 물류 로봇 사업 협력설이 부각이 됐습니다. 유진 로봇은 LG U+의 물류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LG U+의 안정적인 통신망을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를 구현을 하고 이 로봇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양사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유진 로봇은 고품질의 물류 로봇과 시장 내 사업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전일 시장 29%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차장님께서 골라오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는 종목은 일단 이노션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일기획과 더불어서 광고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417억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실적을 굉장히 컨센서스에서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0%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23%가량 증가가 됐는데 매출의 상승폭보다 영업이익의 상승폭이 더 크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그룹의 광고 기획사이기 때문에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에 연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차가 전기차 부문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사실상.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세계 3위의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촉발한 전기차 가격 경쟁을 결국 포드는 따라가고 GM은 포기한다라고 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을 유동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보조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내년 10월로 예정된 미국의 조지아 공장 그쪽에서 완성되는 차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의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한 판매량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실적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이노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차량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데 비용을 현대차 그룹에서는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판매량을 맞출 수가 있고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경기 침체 상황도 어느 정도는 덜어낸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대차 그룹의 매출 의존도가 70%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의존도가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단일 고객사 의존도가 높을 때는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지금 고객사하고 매출처 다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 광고가 아닌 비계열사의 광고들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들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이노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의 호실적이 이노션의 호실적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다만 리스크도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의존도가 7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매출처가 다변화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탑5 리스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대한제당, 인지컨트롤스, 콘텐트리 중앙, 인벤티지랩, 고려산업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식량 위기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 속에서 식량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 종목 일부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일부 상승분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제당과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식량 위기 관련 종목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인벤티지 랩까지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콘텐트리 중앙부터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상승 이유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지금 콘텐트리 중앙은 시간의 거래에서 5.79% 상승하면서 19,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2,794억 원, 영업이익은 78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1% 상승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닥터 차정수 그리고 나쁜 엄마, 킹더랜드 등 중앙그룹 산하의 콘텐츠 제작사 SLL이 만든 드라마들이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TV 드라마의 연속 흥행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5.7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 이유를 들고 오진 않았는데요. 개발 중인 장기 지속형 치매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최근에 주가가 80% 넘게 오르게 됐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장에서는 2%대 하락하며 결국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면서 5.74% 상승한 17,5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식량 위기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당과 고려산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대한제당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대한제당과 함께 대한제당 우선주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에 동반 이름을 올렸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산업은 사료 관련 종목인데요. 5.1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특히나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설탕 수출에도 제한을 걸 수 있다라는 기사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사탕수수 주요 재배 지역에서 올 한 해 강수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생산량이 인도 자체의 수요에는 충분했었는데요. 다만 올해가 인도가 바이오 연료에 더 많은 사탕수수를 쓸 계획에 있기 때문에 설탕 수출에 칼을 빼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제당 우선주도 동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보락도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설탕 외에도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가 되면서 식량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도 기사에 따르면 최근 밀 가격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고요. 국제통화기금은 흑해 곡물 협정 종료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10% 이상 뛸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고려산업도 5.18% 상승했고요. 그 외에도 삼양사, 경인양행, 인상가 등의 종목들도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지금 순위를 살펴보면요. 네, 지누스, CR홀딩스, LS전선 아시아, 유라테크, 나이스 평가정보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은 지금 특별한 테마로 인해서 하락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하락을 한 만큼 개별적인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지금 영향을 받았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89%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44.18% 하락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누스는 3%대 약세로 거래를 마치며 25,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LS전선아시아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본장에서는 테마로 묶이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지만 지금 LS전선아시아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2.44% 빠지면서 7,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유라테크는 어제 2차 전지와 전기차 테마의 일제 약세 속에서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장마감 직전 2시 30분 구간부터 갑자기 주가가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3% 빠지며 11,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8월에 코스피에 이전 상장된다는 내용과 함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던 종목이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 하락하면서 8,8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간의 초반에는 좀 상승을 하다가 후반에는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 전일에도 굉장히 강하게 장중에 18% 이상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준 종목이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인데요. TFE라는 종목이에요. 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강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유독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디바이스를 조립하는 공정을 한 이후에 테스트 공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별 성능 시험이라던가 주변 부품과의 상호작용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을 설계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인 ISC가 SKC로 인수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러버 소켓의 ISC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회사, 일본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 TFE라는 기업이 러버 소켓의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러버 소켓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특허가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입장에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지금은 SK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메인 벤더인데 삼성전자 지금 공정 변화라던가 비메모리 단에서 파운드리 이런 쪽으로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은 삼성전자까지 고객사로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어제 약했던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 속에서도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그런 요인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TFE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FE의 강한 모멘텀들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셨던 삼성전자가 고객사로 편입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주가의 기대감은 엄청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신 만큼 이 점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고 계속 하락만 해서 기운도 많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위축되지는 마시고 기운 내보셔서 오늘도 토마토 증권동과 함께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뿌잉뿌잉!